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요즘에 가장 지금 핫한 이슈는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김건희가 아마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이는 오므라이스. 지금 사실 의전 비서관을 날린 게 김건희 측으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므라이스 얘기가 국민적 분노를, 조장을 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전두환의 손자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 전재용의 둘째 아들이죠. 네. 전우원 씨. 지금까지도 계속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엄청난 내용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뭐 잘 모르는 타사 기자들이랑 인터뷰하지 말고 이상호 기자랑 인터뷰하라. 뭐 이렇게 계속 댓글들을 올려주시는데, 안 그래도 저도 카카오톡으로 입장은 보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우원 씨의 주장이 많이 퍼지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공중파 그리고 좀 메이저 신문들을 통한 인터뷰가 좀 널리 좀 퍼지는 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이걸 처음 보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우영 씨가 일단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팩트 체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이제 주장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구체적인 이제 비자금과 관련된 소재라든가 경로 뭐 이런 진술이 일부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체크. 그래서 요런 부분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좀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보겠다. 그리고 혹시 상의할 거 있으면 달라. 그리고 기억을 약간 부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취재한 내용을 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은 옆에서 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다. 현지에 특파원들이 파견이 돼서 여러분들 답답하시고 미진하지만 여하튼 질문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분의 정확한 뜻을 정리하고 팩트 체킹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인 독재의 잔재, 돈으로 이어지잖아요. 검은 돈. 그렇죠. 검은 돈을 추징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될 것인가.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전두환 3법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뜻을 모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후반에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당장 일본에 갔잖아요.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걸쳐서 먼저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뉴스 비평 797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손자, 저도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우원 씨입니다. 전우원 씨의 작심 폭로가 윤석열의 직격탄으로 터지고 있어요. 야, 이거 일단 저분의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봤어요. 30년 동안 이제 만나서 파트너로 삼아온 분들이 제보자이기 때문에 제보자의 심리 구조라든가 어떤 폭로의 계기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충분히 이제 납득이 가고 설명이 저한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어떤 삶을 비관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성찰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얻게 되신 분인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독재가 윤석열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그게 전두환의 비호 그동안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 인식, 그리고 부정부패, 검사 독재 하에서의 공권력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썸네일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우리 또 기민하게 발빠르게 우리 진혜서 PD가 고발뉴스의 쇼츠로 중요한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이거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기네들의 범죄를 감춰줄 사람인 걸 아니까. 검찰총장 하시던 분 아니었나요? 검찰총장이래요. 지금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되고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이. 저희 아버님은 목사라는 프레임을 사용해서 착한 척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취지의 진술인데요. 이게 조금 전에 보면 또 KBS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차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규탄의 열기가 엄청 뜨겁습니다. 대학가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국 대학가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시국 선언이 발표가 됐고 전국 대학생 동시다발로 지금 네. 시국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1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군요. 네, 역사 후퇴시킨 윤석열 또 뭘 내줄 건가? 전국 18개 대학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시국 선언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네요. 선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부 발표한 한국 주도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안 반대한다. 네,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일보도 웬일입니까? 네, 대통령님 나라 팔아먹으니 좋으십니까? 수업 포기하고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 지금 세계일보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인용부호 제목을 있는 그대로 다는 이런 광경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윤석열이 하는 말 위주로 해서 또는 뭐 국임당 지도부가 하는 말 가지고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쓰는 수법인데 그대로 이렇게 나라 팔아먹으니까 좋냐 이런 제목이 과감하게 달리고 있다. 이만큼 심각성을 언론들, 제도 언론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천주교가 또 나섰습니다. 민중의 소리.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20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시국 미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항상 그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섰던 천주교 그리고 정의사회,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이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퇴진을 걸고 목숨을 건 시국 미사에 들어갔고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단체도 네, 윤석열 친일 정권 퇴진 시국 선언에 동참합니다. 네, 기독교 단체가 아직까지는 뭐 전체는 아니고요. 전북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 협의회 등의 이제 종교 단체들 8개 단체가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기독교계도 발빠르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서 지역 단체들도 입장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단체들이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친일 굴욕 외교 중단하라. 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2의 조선총독부를 자임하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에 그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돈이 지급되면 잠잠해질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걸 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검찰력으로 짓밟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 물론 한국노총까지 압수수색 들어가거든요. 오늘 보니까 빨갱이 사냥하면 다 이거 잠잠해지게 돼 있다. 일단 뭐 쟤들 돈 던져주면 잠잠해질 거야. 그쵸. 그리고 구상권 행사도 못하게 할 거야. 이거 내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내가 혼자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당도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경일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당일에 경기도의회 민주당 굴욕외교 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자, 속보가 떴어요?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다. 오창석 강하게. 씨, 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언급한 건 이거 처음 아닙니까? 거의 이 정도 처음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느려 터지냐. 음. 그 탄핵 마일리지가 지금 차고 넘치는데 왜 민주당에서 탄핵 시동을 안 걸지 그랬는데 지금 처음으로 시동이 걸렸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좌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속보가 네. 떴는데 좀 더 구체적인 기사가 들어와 있네요. 아시아경제에서. 네, 한일 관계 어려워진 계기 대법원 탓이냐? 야당 윤 대통령 3권 분립 위반은 탄핵 사유다.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민주당 정책조정위에서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한 말이에요. 탄핵 사유라고. 정책위 의장이 사실상 당론을 결정하는 실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나요? 여기 보면은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공식 거부했다. 네, 요 정도. 네. 아직 탄핵을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김성환 정책위 의장 민주당의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조만간 지도부 그리고 의총 차원에서도 아마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해외에서도 난리네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호주에서 피켓을 든 한인들. 네. 이분들 좀 반갑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천공 왔을 때 한번 해줬으면 빵꾸를 좀 내줬으면 참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분은 네, 인터뷰를 했는데요. 독일 강제노역 배상재단이 사죄와 배상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독일도 뭐 강제 노역에 대한 배상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포세켈 부문장이라는 분이 전쟁 범죄는 직시를 안 하면 끝없이 이 전쟁 발목 잡힐 범죄의 것이다. 가해자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당장 모면하지 말고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들은 오라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 전문가도 한마디 보탰어요? 미국 전문가가 일본의 호응 없으면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실패할 위험이 있다. 지금 보면 일본이 호응하고 있죠. 네. 징용은 없었다. 그리고 다 모든 보상은 끝났다. 이따위 얘기로 호응을 하고 있는데 열받게. 아마도 이제 립 서비스 정도는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은 공동 성명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합의 사항이 없어, 일본 측과.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받아올 게 없는 거죠. 그냥 무역 전쟁을 끝내겠다. 라는 정도의 원칙적인 입장을 받아올 것 같은데, WTO 제소를 우리가 지금 중지시켰으니까요. 취하한 건 아니고.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실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고요. 지금 그게 속보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없죠. 3대 품목 수출 규제 해제, 우리 제소 취하.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취하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뭐 새롭게 전혀 없고요. 취하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립. 그렇죠. 본부장 소부장. 그 소부장에 의해서 우리가 국산화하거나 수입 다변화 조치를 해서 네. 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일본이랑 무역을 하면 손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강제 동원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강제징용 피해자는 안 받겠다는데 한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40억. 네, 한국 기업으로는 첫 사례. 그러니까는 윤석열에게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정인도 한마디 거들었고요. 네, 김종인이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강제징용 해법을 직격했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큰 희망 걸기 어렵다. 총선 과반 못 얻으면 윤석열 레임덕 올 것이다. 네, 뻔한 얘기라도 네. 김정인이 하면 기사가 됩니다. 네. 네. 요 정도 충분히 우리 오창석 씨가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얘기. 모든 사람이 얘기할 황희두 정도도 얘기할 수가 있죠. 황희도 정도도? 요새 황희도가 더 세지 않습니까, 요새? 아니, 훨씬 세죠, 원래도. 원래도 훨씬 세죠, 원래도. 네, 우리 또 강경화 전 장관께서도 한 말씀. 네, 일본 강제징용 배상 우리 원칙을 정해서 고수했어야 한다. 사면 초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네. 그런가 하면은 대한변협에서도 어머머 탄핵을 얘기하고 나섰네요. 네, 야당 단독 외통위 정부안 철회 결의 윤 대통령과 박진의 행위는 탄핵 사유다. 요 얘기를 우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하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원소스가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에서 한 말을 이제 받아들이신 거네요. 정확하게는 네,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김경엽 대한변협의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이시고요. 네. 김경엽 의원이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차 묻자 명백하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변협 최고의 권위자가 네.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음. 그러니까 김경협 위원이 이끌어내는 얘기를 이제 민주당 정책위에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얘기 잠깐 좀 시원시원하니까요. 잠깐 한번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대통령까지 포함해가 탄핵 사유 된다고 봅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는 대통령 탄핵 사유라 증언한 대한변호사협회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채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동원 사실도 인정하고 채무도 없다고 하는데 제3자인 한국 정부의 재단이 대신 갚아주겠다 하면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도 안 따르겠다는데 이런 태도로 무슨 지금 피해자들은 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해가 사죄를 받으려 하지 오버치 김도중 선언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법원 판결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언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탄핵이라도 좀 해주시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너희들 재판에서 판결 존중하라. 말할 용기가 없는 거죠. 3자 변제 해법을 들고 나온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명백하게 대통령까지 포함해가 탄핵 사유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정부는 야, 시원하죠. 저희가 그 일각에서 어떤 특검을 진행할 때, 뭐 김건희 특검이 만약에 진행돼서 네. 임명할 특검이 없다라고 음. 했는데 이 사람 시키면 될 것 같네요. 최봉태. 대한변협이기도 하고. 그렇죠. 민변 아닙니다. 네. 네. 민변이면 또 뭐라고 또 민변이라고 뭐라 그러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자, 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지금 이제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 법률가가 법률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요. 네. 자, 이게 기본적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행위이고 제일 좋은 게 바로 이렇게 헌법을 정면으로 법률적으로 위반하는 게 딱 떨어질 때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탄핵 마일리지 섞어가지고 함께 던지면 되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헌법 정면으로 대한민국 군통수 원수로서 제일 중요한 거 영토 보존의 의무. 지금 독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독도를. 응? 자, 보시면 한겨레가 기사를 써줬네요.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이해. 독도는 일본 땅 문서의 침묵. 어제 저희가 이제 장난 반으로 이제 여러분들 쉽게 알아두시라고 네. 자위권을 과거에는 일본 본토가 공격을 실제로 당했을 때 이른바 전수방위 차원에서 대응 차원에서 자위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적국으로 상정한 임의의 나라에서 자기들을 뭐 어떤 식으로 뭐 치려고 할 때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제가 나 때릴 것 같아. 그럼 가서 패도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자위를 해도 되는 거야. 상시로 자위행위를. 지금 그것도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이해하겠다라고 윤석열이 봐주는 가운데 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된 조항이 삽입된 게 일본의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백서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Japan Security Strategy인가? 그렇죠.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일본의 NSS라고 하는 그 문건에 나와 있는데 네. 이 문건에 보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건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인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국임당이 반대를 했었어요. 네, 여당이 일본 안보 전략,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삭제해야 한다라고 강력 항의를 그렇죠. 했습니다. 국임당이 강력하게 반대했었고, 네. 물론 우리 민주당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당장 지금 일본 가겠다고 하더니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이해한다. 독도 일본 땅 문서 자체를 인정하는 지금 독도 팔아먹고 지금 오므라이스 받아먹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에 MB가 성은을 입었죠, 윤석열한테. 그렇죠. MB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임기 말에 독도를 독도까지 무리하게 방문했죠. 갔잖아. 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자꾸 독도 문제를 공식화해가지고 외교 현안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가지 마삼 그랬거든. 네. 근데 자기 인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태극기 꽂고 왔잖아.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윤석열한테 성운을 딱 입더니 이런 식이 됐어요. 네, 강제동원 해법 잘했다고 호평.
하면서 MB가 네. 임기 때는 독도에 가서 딱 자기가 뭐 애국자이냐 일갈하더니 강제동원 독도에 해법이 대해선 나오자 아직은 아무 말 안 했네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만 이제 잘했다라고 호평을 했고 뭐라 그랬죠? 뭐 발전을 위해 뭐 좋은 결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네. 패키지니까 네. 이 전체를 지금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한국입니다. 딴소리하면 이 와중에- 다시 잡아놓을까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얼마든지 아직 많잖아요. 잡아 넣을 게 많나요? 아니, 그럼요. 남았나요? 그럼요. 왜냐면 수사할 때 기소한 거 지금 몇 개 봐준 거라든지, 아이, 짜잘한까지 안 넣어도 이렇게 큰 거 해도 20, 30년 살아. 했던 거 많습니다. 그럼요. 우리 뭐 네. 언론사에서 고발할 때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자잘한 것까지 다 해버리면 별건 수사했네 뭐 이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공격받으니까 꼭 안 할 수 없는 거, 꼭 그것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기소하는 거거든요. 조국 장관이나 우리 이재명 대표 때는 정반대죠. 그냥 짜잘한 것까지. 섞어치기로 다 하죠. 그래야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까. 자, 고민정 의원이 고민 끝에 한 말씀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격앙된 고민정, 윤석열 겨냥 헌법을 거론한 이유라는 기사인데요. 봤더니 요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이요.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영토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네. 독도를 사실상 넘겨주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탄핵 사안이 충분히 된다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뉴시스 발인데 네. 한일 간의 협의가 화이트리스트 이른바 수출입 과정에서 호의적인 그러니까 안보 물자를 하더라도 그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에다가는 그냥 수출해도 되는 거. 그게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봐주는 거죠. 그렇죠. 화이트리스트 제도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경제 침략이 시작된 게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을 제외한 거잖아. 네. 그럼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복원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윤석열이 가면. 근데 네. 화이트리스트 복귀 합의가 불발됐다고. 그러면 빨리 와야 되는 거야, 윤석열은 지금. 야, 오므라이스가 뭐고 빨리 와야 되는 거야. 자, 한번 저희가 기사가 어디 떴나 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지금 원상 회복 논의 중이다라고까지만 지금 뭐 조속 논의 이 정도까지 논의 있네요. 중이라고 떴었는데 지금 뉴시스 속보로 심지어 규제 해제 조속히 논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렬돼 가지고 논의가 복구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단 결렬됐다는 게 뉴시스의 속보입니다. 네, 한일 화이트리스트 잠깐만요. 복귀 뉴시스 합의 한번 들어가 불발. 보겠습니다. 뉴시스. 네, 7분 전 속보로 나와 있긴 합니다. 네, 뉴시스에서 합의가 속보로 합의가 결렬됐다고 썼었는데요. 네. 네, 다시 저 속보가 더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간단치 않을 거예요. 일본이 뭐하러 다 주겠어요? 지금 이제 소군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정도까지만 나오고 원칙만 있습니다.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답 이렇게 퍼주고 화이트리스트 복귀 자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그나마 뭐 실효성이 큰 것도 아니지만 생색이라도 낼 수 있었던 것마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윤석열은. 네, 윤 대통령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일본의 거리 선진국답게 예뻤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도 했었죠. 정직하고 일을 아주 빼박 잘하고 선진국 시민답게 친절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기사를 쓰는데 사실 저희가 이 어린 시절의 기억, 이 21년 6월에 아마 한국 언론들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윤석열 부친이 일본 문무성 1호 장학생인 거. 대선 국면에 이게 좀 커지길 바랬는데 여하튼 요때 아빠 따라 간 기억, 친일파 아빠 따라 간 기억을 계속 얘기합니다. 조선일보. 네, 윤석열 어릴 때 부친 따라서 도쿄에 왔다.
메밀국수와 장어덮밥 가장 좋아. 또 오므라이스 제일 좋아한다면서. 뭘 처먹는지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게 쿠키뉴스. 운하기동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윤 대통령의 최애 일식은 메밀국수, 우동, 장어덮밥. 그럼 우리도 물어봅시다. 지희 씨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저요 김치찌개. 아, 역시 애국자야. 장석 씨는 네. 돈까스요. 미쳤나? 역시 일본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임마 이러면은 원래 좋아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 김치볶음밥 좋아합니다. 김치볶음밥 좋아합니다. 외장하드의 예, 일본 저한테 국밥이 물어보세요. 없거든요. 어떤 뭘 음식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스시요. 농담이고요. 관심 없잖아요. 자기 네. 개인의 네. 기호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국민적 반일 감정이 큰데 쿠키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뜹니다. 나 윤석열 고독한 미식가 챙겨본다. 메밀국수와 우동 장어덮밥 좋아한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지랄 뻗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네. 드는 게, 예. 아, 남편이 이러면 네, 와이프라도 좀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못하죠. 문화일보입니다. 김건희와 6호 화과자 만들면서 친교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도 다다오도 만난다고. 네, 화과자. 이제 화가 납니다. 네. 안도 다다오는 건축가인데 굳이 왜 만나는 거고 그 만나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코바나 컨텐츠 할 때 그렇지.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어. 나 이제 여사 됐어, 오빠, 이렇게 하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퇴임해가지고 안도 닫아고 팔아가지고 뭐 또 이벤트 하고 짠 전시하고 뭐 짠 기획하고 그러려고 지금 사실상 이해 충돌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100%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추미애 장군이 대장군이 나섰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윤석열 100주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현장에서 돈가스 만찬을 가진다. 20분도 안 떨어진 거리라는 겁니다. 실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족 여성들이 아주 우리 조선족이 아니라 조선 여성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성기에 죽창이 꽂힌 채 참살당한 그런 사체가 있던 임산부였는데 더구나 그런 곳 바로 옆에서 돈까스 먹고 오겠다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고 계신데 이 돈까스에서 까츠가 승리라는 음도 소리가 똑같아요. 발음이 일본말로. 그래서 돈까스 하면 우리 옛날 뭐 수험생들한테 여쭈듯이 돈까스 사주는 게 이겨라 승리 화이팅 뭐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박찬호 투수 아내가 일본 분이잖아요. 네, 박리혜 씨가 아마 제일교포. 제일교포죠. 죄송합니다. 점심에 돈까스를 해준대요. 일본어로 까츠가 승리의 뜻이기 때문에 이기라고. 네, 이기라고. 지금 누구 이기라고 지금 돈까스를 먹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끼리는 웃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독도새우 주면서 속으로 웃듯이. 네. 지네가 이겼는데 이미 아무 손 하나도 안 쓰고 코 풀었는데 딱 돈가스 주면서 놀리는 거지. 그걸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 일본 이러면서 자기를 처먹고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로 지금 돈가스를 먹을 판이냐? 오늘 되게 재밌는 기사가 떴는데요. 수출 규제 품목 일본 의존도 줄었는데 정부는 굴욕 외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화이트 리스트 복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나마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 근데 이미 오늘자 기사들이 다 나왔는데 필요 없다는 거야. 수출 규제 해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16일 오늘 기사입니다. 보세요. 일본 수출 규제 한국에 약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되레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대통령 방일 성과를 미리 초친 거예요. 아이뉴스 너네 젖됐다라고 얘기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만 한 게 아니라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CX 오늘, 연구소도 같이 네, X했네요. 하늘 오늘 이게 보도를 낸 거야. 이거 똥뿌린 거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요거 뭐 다 기사를 썼어요. 지금 안 쓸 수가 없잖아. 워낙 섹시하니까. 보세요. 일본 수출 규제 후 4년 국내 전자산업 더 강해졌다. 그리고 심지어 뉴시스는 일본 수출 규제 후에 한국 전자업계 영업이익이 196%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더 강해졌죠. 네, 내실 있는
이 영업이익이 이거 200%면 엄청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주요한 게 국내 100대 전자업체 매출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100대 전자업체가 할 수 있던 걸 다른 나라에 맡겨서 다른 나라 매출을 올려주고 있었는데 일본 좋은 짓 네, 시켰다는 거죠. 우리나라 걸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매출이 넣었으면 굉장히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화이트리스트를 네. 복귀해도 일본한테 유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 수출 규제 해제라고 나온다는 거는 일본 유리한 대로 지금 이거 포함해서 오히려 다. 네. 나쁜 상황으로 역행해버리는 거지. 가뜩 그냥 독립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잘 못 걸어서 그동안 보행기를 썼어. 일제 야마하 보잉 뭐 미쓰비시라고 그럴까? 전범기업 미쓰비시 보행기를 막 쓰고 막 애가 막 열심히 걸었는데 일본 놈들이 야 너 그 저 대법원 판결 문제 삼아가지고 야, 보행기 너 저 하고 뺏어갔어. 응?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땀 흘려 노력해서 보행기 없이 걷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막 뛰어다녀. 네.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야 보행기 가져와. 그래가지고 다시 태워. 일본 보행기에 다시 태우는 거야 지금 우리 뛰어다니고 있는 애한테. 야 요거 얘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해? 매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나마 이거 지금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지금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큰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됐으면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1년 뒤, 2년 뒤에 다시 표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일본한테 다시 뺏겼다 하면은 국내 중소기업들을 전자업체들을 우리 정부가 어렵게 만든 겁니다. 어머머. 지금 어려움에 빠질 위기에 있는 업체들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네, 소부장 국산화 공들인 중소기업 일본 수출 규제 풀리면 어쩌나. 그렇지. 수출 규제 풀려버리면 야. 이 중소기업 당장 직격탄 맞는 거 아니야. 바로 직격탄이죠. 야. 오늘부터 너네 거 납품 안 받아. 네, 도내 반도체 중소기업들이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준이 눈앞에 와 있는데 해체 때는 피해가 불보듯하다. 이거 뭐 정부 약 올린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전략 사업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줬습니다. 대출도 해주고 우리가 다 일어서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네. 네. 그 제2의 진짜 독립운동 하듯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네. 내실 있게 영업이익도 올라갔는데 또 다시 뛰어다니는 아이한테 보행기를 채우겠다고. 일본이 그렇게 좋나 윤석열? 응? 그냥 가서 그냥 살지 그러면 왜 여태까지 여기 있었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 한다고 폐를 끼치고. 그러니까. 네. 자, 69시간 관련해서 요것도 사실 무지하게 큰 기사인데 하도 똥볼을 많이 차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대통령실 2030 지지율 급락의 초비상. 그렇죠.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MZ세대 이탈의 총선 먹구름. 이게 10%까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지율이. 그런가 하면은 데일리안이 이런 걸 심지어 내일이 총선이라면 점점점 민주당 뽑겠다 47.3, 국민의힘은 41.8.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공정을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이래요. 실제로는 여기다 플러스 한 15, 20 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어제까지 여론 입장이었잖아요. 네, 주 69시간 여론 악화에 대폭 수정 시사. 대통령실 여론 더 청취하겠다. 근데 69시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제 오늘인가요? 일본 가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뭐 한마디 했다며. 야 60시간 또 어떻게 일하냐? 이런 식으로 윤석열도 한마디 했다며. 60시간 이내로 뭐 60시간 이상 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아니 본인이 120시간 120시간 일할 수 있다며. 연장 근로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상한 캡 씌워라. 이렇게. 아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한 52시간 캡 그냥 두면 안 돼요? 근데 저들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여론이 악화되면 철회했다가 다시 조용해지면 진행합니다. 요 YTN에서 해설 기사를 썼는데 네. 이게 여론 악화 시 철회한 3가지 사안이랍니다. 이게 첫 번째가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요것 때문에 사실 그때 이제 엄마들이 난리가 교육부 장관 났었죠. 날라갔죠. 네. 그다음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요것도 우리 전통시장들 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완전히 이거는 들고 일어날 수밖에 큰일 날이죠. 없었다. 네. 그런가 하면 영빈관 신축 계획.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그죠? 국무총리도 신문 봤다고 그랬던, 네. 누군가는 끼워 넣었을 텐데 네. 대통령은 몰랐던. 천공만 아마 알았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하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건만 좋아지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세요. 연장 근로 도입 의무표를 작성했대요. 니들이 개돼지라 오해한 건데, 자, 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라면서 딱 놨어. 그래서 2주 정도 박터지게 일하고 너희들 쉴 수 있어. 이랬는데, 쉬는 것도 아니야. 여기 보시면은 토요일을 계속 일했잖아요. 1주, 2주. 그러면 토요일 쉰 것만큼 대휴가 되는 거잖아. 목금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오버타임 했잖아. 오버타임만큼 하루 그만큼 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이게 지켜지겠냐고. 응? 이런 걸 보면 볼수록 더 열받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론조사, 가장 최근 여론조사 MBC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35%, 강제징용 해법 반대 60%. 네. NBS 꽤 그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데, 35. 이렇게 가면은, 일본 갔다가 오고 나면은 30, 뭐 20대 후반까지 아마 떨어지지 지금 일본 않을까. 가서 이렇게 줄 거는 다 주고 뭐 얻어 먹는 거는 지금 오므라이스밖에 없고 이러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아니, 지금 하나 더, 화가자. 그쵸. 네. 같이 만들고 음. 그 화보 건지고. 아니 근데 그리고 이 독도 얘기가 나오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건데, 지금 쟤들은 이미 총선 동원 체제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군 면제 지우기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질병 때는 비공개 추진. 비공개가 뭐를 비공개한다는? 병명을 비공개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왜 부동시로 안 간 걸 알지 못하게. 그것이 왜 면제됐는지 안 밝히게. 왜 이런 걸 하냐면 실제로 SBS가 작년 가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대통령실 병역 대해부 1급 이상은 20%가 지금 군 면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거야. 네. 쭉 보면 웬만한 선수들이 다 군 면제야.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총선에 차출된 선수들이잖아요. 그 근데 예전에 이명박 내각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도 거의 없었지 없어가지고. 그때. 네. 군대를 먼저 몰랐죠. 네. 네. 여기 보면 다 근시가 4명이나 있어. 근시 김태호, 왕국이네요. 김호진, 왕윤종, 박성광. 어쩐지 근시한 적이더라.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이거를 발표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추진을 위한 실제적인 스텝에 들어갔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우리 RM한테 배워야 됩니다. 네, K-팝이 너무 착취적이다라는 외신의 질문에 RM이 서구 식민 지배는 그럼 어떠냐 이렇게 사이다 답변을. 어떻게 너희가 우리한테 착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뭐 사실 그 착취 어느 정도 나 인정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 이런 인터뷰하는 거 싫어하는데, 야, 이거 아니야, 니네? 이거. 니네 좀 양심을 챙겨라라고 하면서 당신은 수세기에 걸쳐 식민지를 만들어온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 살면서 나에게는 스스로 너무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겨묻은 개를 개를. 나무란다. 네. 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하는 똥이 개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게 말이에요. 똥이 묻은 게 아니고 똥 자체가 질문하는 똥의 것 같아요. 말. 네. 똥에 있는 바이러스가 묻는 거. 네.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권은 정말 대단한 게 하루하루 어쩜 이렇게 새로운 걸 내놓을 수 있을까. 방송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준 정권. 쉽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네. 그 YTN 정도만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CNN 효과라고 하는데, CNN이 24시간 뉴스를 하기 전에 많은 언론학자들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똑같은 뉴스가 10분, 20분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뉴스 숫자가 더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들 보시면 아마 그런 내용 나 뉴스 못 봤는데 이러실 것들이 많아요. 아빠 찬스 정호영이 다시 지금 어떻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좀 돌아올 판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럼 걔 감옥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해주잖아. 저 같으면 무서워서 다시 안 네. 한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천공 속보도 김건희 속보도 있고 또 우리가 전두환 손자 우자 원 전우원 씨 인터뷰도 있고 자 광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서피부터 하겠습니다. 값비싼 보약 제품 누구나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없을까요? 테레서피 오플러스는 동의보감 공진단을 모티브로 현대인의 건강에 맞게 한의학 박사가 직접 개발하고 특허받은 테레서피만의 전통 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발효된 녹용과 홍삼, 지구력 끝판왕 옥타코사놀과 침향, 여기에 좋은 원료가 더해진 한방 종합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기력 회복, 피로 개선, 면역력,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데울 필요 없고 쓴맛도 없는 누구나 먹기 편한 전통 보약의 새로운 시각. 트레서피 오플러스로 보약 한 제 드셔보면 어떨까요? 어제와 다른 몸의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트레서피 완전 대박이에요. 지금 네. 이게 끝판왕이죠. 지금 신학기 때 네. 학생들 엉덩이 무겁게 해주는 약으로 완전히 딱 그 학부모들한테 인식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그 용도로 쓰면 맞다거든. 그래서 우리 창석이는 술 먹는 데 쓰지만 엉덩이 근육을 길러가지고 이제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용도. 네. 네. 엉덩이 근육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수험생에게 특히 좋은 이제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발효 녹용. 이게 이제 그 한약의 현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진단 그렇지. 같은 거 끈적끈적하고 쓰고 이렇게 먹기 힘들잖아요. 뭐가 이거는 들어있는지 잘 모르고 너무 비싸. 연질 캡슐 딱 2알, 정말 작은 연질 캡슐 2알만 드시면 말랑말랑. 공진단 이상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발효 녹용이 일단 들어가 있어서 발효 녹용은 뇌세포에 좋은 유효 성분이 가득해서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흡수력이 좋은 발효 홍삼이 또 기억력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네, 기억력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 또 세 번째는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죠. 장시간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지구력인데요. 옥타코사놀이 들어있어서 지구력을 또 증진을 해줍니다. 그 체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가 한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소형 연질 캡슐이라서 거부감 없이 매일매일 하루 2알씩 꼬박꼬박 부담 없이 챙겨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벤트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트레서피 이벤트 소식은요. 여러분들께서 트레서피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3월 19일에 이 이벤트가 종료가 됩니다. 일단 가격 할인에다가 뭐 사은 행사에다가 여러 가지 이벤트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네. 특히 이제 수험생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네, 트레서피라고 검색하시거나 02-2039-104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포털에 트레서피 검색해봤는데요. 쫙, 이렇게 생겼군요. 그래서 트레서피 몰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두근두근 새학기, 신학기, 건강지구력 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고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래핀 칫솔입니다. 잇몸 자극이 없으면서 부드럽고 탄력 있게 잇몸과 치아 사이사이를 깔끔하게 닦아주는 칫솔을 찾으시나요? 그래핀 탄력 미세모 잇몸 칫솔은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인 꿈의 소재 그래핀을 사용해 칫솔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핀은 내구성도 강해서 한 달 이상 사용해도 칫솔모가 벌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아 처음 사용한 것처럼 뛰어난 양치 효과가 지속됩니다. 뿌리 깊어 오래가는 고탄력 그래핀 미세모 칫솔. 소중한 치아와 잇몸 케어를 위해 지금 바로 그래핀 탄력 미세모 칫솔을 바꿔보세요. 검색창에서 그래핀 칫솔을 검색해주세요. 그래핀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핀이 뭐라고? 뭐 노벨상? 그래핀이 신소재입니다. 네, 신소재여서 저는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포털에서 그래핀 칫솔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스마트 스토어가 뜨네요. 다음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를 가시면은 요 그래핀 칫솔 여기 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후기를 올려주신 걸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도 다음에서도 그래핀 칫솔 치시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뜨는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자 지금 가격 할인 45% 지금 진행 중이고요.
리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총 평점이 5점 만점에 4.8점인데요. 네. 보시면 고발뉴스에서 알게 돼서 구입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칫솔 유목민이래 네, 자기가. 칫솔 이것저것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착을 하려고 한다고. 네. 칫솔모가 작아가지고 쏙쏙 틈 사이에 들어가는데 구석구석 힘이 있다. 근데 부드럽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직접 사용해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무슨 확인하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인가 생각하실 텐데 네. 이 똑소를 사용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스케일링 받은 것 같다. 치아가 구석구석 닦인다. 이런 후기들이 가장 많고요. 네. 이게 일반 칫솔하고 가격 차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너무 좋다. 네. 이게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치간 칫솔을 대체할 만한 칫솔이다. 이런 말씀들을 부드러운데 강하게 잘 닦인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진짜 칫솔도 좋은 칫솔이면 이렇게 이게 알려지면 네. 대박이 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진짜 똑소 그래핀 칫솔 찾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만나실 수가 있다고요? 네. 똑소라고 검색하시거나 네. 그래핀 칫솔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요 후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똑소 그래핀 칫솔입니다. 네, 1부 마지막 광고는 산양 산삼 순백입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순백 3,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소비자들이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이런 제품을 이런 가격에 구할 수 있어 축복이라고 말하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순백. 귀한 분께 하늘이 내린 선물을 선물하세요. 네이버 검색 산삼순백, 문의전화 1666-1080. 예, 제가 네이버 포털에서 산양 산삼 순백만 쳐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가 맨 위에 잘 만들어져 있네요. 자, 여기서 산삼 순백 들어가면 네, 지금 40% 할인 행사 1+1 진행 중이고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벤트가 원래는 15일까지였거든요. 네. 어제까지였는데 19일까지로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야지. 네, 더 이상의 그럼. 연장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차해서 구입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빨리 구입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이벤트 조건 산삼 순백 1+1에다가 네. 산삼 침향한 천수 10개만 받아보시는 거에다가 산삼 품은 떡 3종 세트를 추가로 드리는데 이게 떡이 딱 달랑 3개만 가는 게 아니라 3팩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새 봉다리가 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하튼 산삼의 모든 것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산삼 순백 훨씬 강해졌어요. 네, 효과가 정말 좋고 네. 산삼 순백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게 산삼이 뿌리부터 열매까지 산삼만 들어갔습니다. 인삼, 홍삼 이런 거 섞이지 않았으니까요. 네. 산삼 한 뿌리를 한 병만 드셔도 오롯이 다 섭취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리뷰가 3,000개가 넘어요. 네, 그리고 총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 이거 대학 다닐 때 제 학점이랑 비슷하네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네. 자, 여러분 산양산삼 순백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용산에 이 땅 부자들 정말 많네요. 제목만 좀 볼게요. 네, 상가 64채 276억대 주식까지. 이 친구들 주식 윤석열, 가지고 있으면 네. 원래 백지 신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대통령 비서실 37명 중에 임대 사업하는 사람이 14명이고요. 주식 백지 신탁 미신고는 10명. 왜 신고 안 해? 왜? 우리가 신고해야겠다, 얘들. 응? 그러니까. 웃긴 놈들이네, 이거. 아주 그냥 법이고 뭐고 아주 그냥 지네 마음대로야. 그죠? 그런가 하면은 땅도 이렇게 많네, 애들. 네, 상가 64채 대지 170억. 경실련이 재산 분석 발표를 한 자료가 이렇습니다. 네, 평균 48억이라고 합니다. 이야. 부동산 임대요. 부럽네요. 여기 보시면은 1등이 이원모 비서관. 네. 배우자 상가가 64건 등 446억 원으로 1위고요. 대통령 근데 이게- 이원모가 이 사람 나토신 씨. 전 검사 아니에요? 나토신 씨. 네. 자생 한방병원 차녀. 네.
신지연 정치자금 2번이나 주고 스페인 나토 갈 때 비선 네. 수행해가지고 MBC가 단독 보도했던 바로 그 문제의 신지연의 남편 아, 네네, 이원모 맞아요. 전 검사 배우자 상가가 64건. 와, 그 자생 한방병원 진짜 대단하네요. 돈 많이 벌었구나. 둘째 딸한테 요 정도니까. 네. 그 원래 1등이 저 MBC 있던 저 누가 김은혜였는데 김은혜 이제 제꼈네. 남편에게 받은. 네. 네. 제꼈네요. 요거 그러니까 김은혜는 사실 좀 숨겨놓은 게 있을 거니까. 응? 완벽한 상속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남편에게도 많고. 네. 그쵸. 남편이 아직 더 받을 게 있어? 네, 더 받을 게 있고 지금 저는 숨겨놓은 게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니 그 원래 신고했었던 빌딩 가격 축소했다고 강용석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용석이 그때 제기했었죠. 네, 그 진실로 밝혀졌고 저는 그런 게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 공직자 신고할 때 어디서 나와서 신고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써요, 자기가. 제가 썼어요, 제가. 저 출마했을 때. 내가 예금 얼마 있다. 통장 사본 떼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2016년까지. 그래서 오창석 씨 올려서 썼다고. 올렸었는데 통장에 1,500만 원 있다고 썼거든요. 통장에 500 있었는데 부모님이 1,000만 원 줘서 1,500만 원 했다니까 정말 그지라고 동네에서. 이때 빌딩 지분을 절반 축소 공표했다. 시가가 1,800억인데 158억으로 축소 신고했다. 3년 동안 오르지 않았대. 3년 동안 대치동 빌딩이 안 올랐다. 안 올랐대. 신기하네요. 옆에 뭐 원자로 같은 게 있나요? 뭐 어떻게 안 올라? 요 빌딩인데 여기 수협은행에 있는 빌딩. 여기 네. 대치동 여기가 테헤란로예요 앞에. 여기서 몇 층이냐면 뭐 되게 많아 했을 때 임대료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요. 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면 1층에 은행이 네. 들어와 있다. 자 여기에 얼마라고? 100 얼마? 몇 억? 158억. 나한테 팔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오른 이런 빌딩이면 저희가 인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8억에 팔 수 있으면 인정을 해줘야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정호영이 돌아왔는데 자 MBC에서 한국 방송기자 대상까지 받았던 게 바로 정호영 후보 자녀의 의대 편입 비리. 이 딸만 기사입니다. 있는 게 아니라 자녀의 네. 의대 편입인데 딸 아들이죠. 그렇죠. 요거죠. 당시 보도네요. 정호영 후보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했다는 봉사활동 시간 규정을 어기고 쪼개기로 등록을 했고 학생 자원봉사자 출석부에 쓴 서명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할 때 지원서에서 쓴 서명과 필적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서 지역 언론이 인사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MBC가 특종상 받았는데 여하튼 그때 아빠가 의대 병원장이잖아. 네, 병원장. 응?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빼박이죠. 조국 장관 때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한 20-30년 구속을 시켜야 되는 사안이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털어주지 않나요? 이런 기사가 나왔죠. 검찰, 윤석열의 40년 지기 정호영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제목만 그냥 봐드릴게요. 그러다가 수사 지금 7개월째 지지부진하다라는 기사 올라왔고요. 그러다가 조국 장관도 하도 열받으니까 이게 지금 자녀 입시 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아요. 채용 비리 있어서 심지어 맞아요. 경북대병원 채용 비리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수사가 반년 넘어서까지 지지부진하니까 오죽하면 조국 장관이 됐어요. 네, 정호영 후보자 입시 비리 의혹에 검찰 왜 압수수색에 안 나서냐. 안 하는 그러다가 거죠. 결국은 이렇게 털렸죠. 올해 초에.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무혐의. 근데 이런 거 안한 무혐의 걸. 났다고 해도 네. 정권 바뀌어서 다시 털면 안 돼요. 저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경찰이 아들 병역 의혹 무혐의로 종결을 냈습니다. 네. 그냥 입시는 물론이고 병역 의혹까지 다 털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나 같으면 지실만맞다나 이거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만히라도 있지. 응? 요 기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복지부 장관 낙마한 정호영 교수가 건보공단 이사장에 거론이 되고 있다. 자녀 특혜 편입 의혹 올 초에 혐의 벗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면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지금 사전 임명설이 파다한데. 네, 면죄부 주고 다시 쓰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건보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의료 민영화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 그럼요.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그 투자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전 검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보의 주식 투자는 복지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성을 완전히 저해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예 그냥 그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병원 영리화, 병원 시장화를 부르짖는 정호영이를 다시 어떻게든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호영이 예쁜 것도 있지만 윤석열은 머릿속에 다 계산이 있는 거야. 노동 지옥을 만들겠다. 독도를 주는 한이 있어도 일본한테 4대 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몸까지도 자본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빨대를 꽂도록 하겠다. 이게 딱 서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애시당초에. 그래서 정호영이 거기 걸맞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면죄부를 줘서 다시 걸레를 빨아가지고 그냥 다시 그걸 행주라고 쓰는 겁니다. 정말 집요한 인간들이 우리가 나이브하게 절대 순진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면 전쟁이에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기어이 검사를 앉히려고 하나 정순신에게 혼나고도 국수본부장을 또 외부 공모로 가다게 돼. 검사 공모겠죠.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경찰 인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놓은 게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거를 형해화시키려고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요것도 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아닙니까? 근데 찾아보기 어려워요. 웃음이 나네. 차기 방통위원장에 김우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급부상. 지금 차기 방통위원장이 한상혁 변호사 7월까지거든요. 네. 온갖 지금 테러와 그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자리에 버텨주는 거다. 어떻게든.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 날아가면 5명 의결 구조잖아요. 현재 지금 그 방통위원장이 버텨줌으로 해서 이 밸런스가 맞고 있는데 이제 방통위원장이 국임당에서 날라오면은 지네 마음대로 옛날 최시중 때처럼 되는 거야. 얘들은 뭘 할지 몰라요. 종편을 10개 더 만들지도 몰라. TV조선이 지금 1등하고 있잖아, 점수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펜앤드마이크 이런 데서 또 채널 만들고. 그러니까. 네. 지네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근데 김우곤 전 서울고검장을 시킨다는데 김우곤이 어떤 선수야?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이 한마디 딱 페북에 올렸어요. 고발사주 첫 보도 나가고 손준성 중간 역할 한다며 아침부터 뉴스버스에 전화해댔던 김우곤. 그 사유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손준성의 메신저 역할, 중간 역할을 하겠다며 뉴스버스에 이른바 탐문인지 사찰인지 모를 전화를 해대면서 검찰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려고 했던 그 선수 김우곤. 이 한마디에서 이 정치검사구나 이놈도.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정황이 느껴지시죠? 여하튼 그런 선수들이니까 이 중요한 방통위원장 자리에 뭐 검사에 대한 비판론이 있건 없건 간에 수사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 또 그 이유도 김우곤을 안 치려는 이유도 뭐 방통위를 뭐 수사해봤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감사해봤다 이거였죠? 수사해봐서 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존 시설 활용한다더니 500억 더 늘어난 합참 이전. 합참이 지금 용산이랑 같이 있잖아요. 용산 네. 대통령실이랑 나란히 있는 그 건물인데, 이거를 지금 남태령으로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대통령실 바로 옆 합참본부 건물 남태령 이전 위에서 2,390억 원 필요하고 지난해 11월 국회 보고 당시에 비해서 무려 500억 원 가량 증액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인수위 시절 추산액 1,200억에 비하면 2배가 증. 인수위 때 합참 옮기는데 1,200억이면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500억 더 들 것 같아 이랬는데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시행하려고 보니까 2,390억이 더 드는 거야. 그래서 애시당초
생각했던 1200보다 2배가 더 드는데 제가 단언컨대 이것도 진행 단계로 가면 한 2배까지 뛸 겁니다. 한 5천원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식당이랑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식당이랑 주차장만 소요되나? 만약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집 지어보신 분들 또 이제 아파트 기다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건자재 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빨리 청와대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탄핵. 이제 민주당에서 비로소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대1 이른바 4대 굴욕 외교를 기점으로 이제 탄핵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탄핵 가능할까? 내년 내년 6월? 총선 승리 총선 이후 이전에 안 되나? 쉽지 않죠. 마음은 그렇지만 안 되겠니?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 할수 있어요. 힘이 있다면 내일 하고 싶습니다. 김용민 PD는 올해 된다고 그랬지. 올해 상반기라고. 그렇지. 올해 상반기라고 매번 얘기하면서 어제 워룸에서 내년 총선 승리하고 이 정권은 붕괴된다라고 말씀을. 목사가 그래도 돼? 그러고 보니까 목사 닮아가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마음은 사실 뭐 당연히 똑같죠. 자, 이제 공학적으로 계산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겠죠. 근데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물과 같고 바다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맞아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당장 내일 탄핵당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영업사원 1호 윤석열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일본까지 팔고 있는 독도까지 팔아넘기고 있는데 오마이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나는 K컬처 영업사원을 하겠다. 뭐 K컬처를 말아먹겠다는 건가요? 이번엔 그래 뭐 변변 좀 팔아먹을 만한 게 K컬처밖에 안 남았나 봅니다. 네, 팔아먹겠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요거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대통령실 앞 7시간의 울부짖음.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와 보나. 네. 유가족들 벌써 3번째 면담 요청. 또 돌아온 묵묵부다. 이게 너무나 데자뷰예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가 언제든지 청와대 문 열어놓을 테니까 유가족들 힘들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라. 그랬다가 유가족들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때 우리가 그 이듬해 가을인가요? 가려고 했다가 이놈들이 그 경복궁 광화문 쪽에다가 차벽을 쳐가지고 못 넘어갔죠. 그래서 대치 상태에서 유가족들이 그 소변 볼 데가 없어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막 싸워가지고 간이 화장실을 만들었고 그날 유가족들한테 결국 물대포를 쐈습니다. 그 물대포 못 쏘게 막으려다 저 그때 체포됐잖아요. 물대포는 이 새끼들이 경복궁 불 끄는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쓰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제지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공안부에 끌려갔었죠. 여하튼 그때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요. 지금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번째 면담 요청했는데 만나주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모든 국민을 지금 비판적 국민들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제75주년 제주 4.3 추념식에 불참한다. 제주 4.3 망언을 한 그 태영호. 그렇죠. 태영호의 망언이 망언이 아니라 국임당의 내심인 거예요. 진심이었던 거죠. 네. 빨갱이 프레임으로 다시 제주도민들을 그들의 아픔을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골 때리는 제목 보세요. 찝스. 네, 윤석열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어려울 듯. 참석 안 한다. 불참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거죠. 네. 불참인데 어려울 듯. 이게 뭐 이런 기사가 다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거는 제주 민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살펴서 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놓고 또 민심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다시 간다고 그래요. 참석 어려울 듯이 제주 지역 신문 네, 방송사라서 더 네. 그렇죠. 근데 이유를 취재를 했어 이분들이. 네. 그랬더니
이유는 요겁니다. 이유가 요거예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를 만날 예정이고 4월 말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일본과 미국 순방 일정으로 추념식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왔다는데, 아니 내일 갔다 와서 4월 말에 미국 가거든. 그럼 한 달 열흘이 더 남았는데 그 사이에 갔다 오면 되잖아. 4월 3일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빨갱이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안 가는 거야. 한창 지금 민노총 빨갱이 사냥하고 있는데, 응? 안 가겠죠. 실제로 저는 이때부터 윤석열이 4.3에 대한 진정성 없다, 4.3을 연매이고 있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작년 4.3 추년식장에 지각 도착한 거 아시죠? 네, 사이렌 맞아요. 울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사이렌 울리면 일단 쓰지. 근데 사이렌이 결국 묵념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세레모니거든. 근데 그냥 걸어 들어오는, 장면 보실래요? 기본적으로 정치 안내 전에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행사 지원 인간이 이번 중 못됐다. 근접 행사 지원 자, 지금 늦게 도착했어요. 사이렌 울리기 전인데 4.3 지금 추모제 추념식에 제일 중요한 게 사이렌이잖아요. 사이렌이 이제 곧 울립니다. 근데 이러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황당하니까 카메라를 돌려버리잖아. SBS인데 일단 제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가지고 추념해야죠. 그것 때문에 간 거야, 저기에. 근데 이제 다시 카메라가 돌아갈 텐데요. 보시면 남들 다 이 사람 보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아직도 걸어 들어오고 있거든. 자, 지금 걸어 들어오는 모습 보이죠, 여기에? 남들은 지금 추념하고 있는데 세워라 내워라, 나 같으면 뛰어라도 오겠어. 제자리에서 묵념하거나. 결국 사이렌 끝날 때까지 자리를 찾아 들어가느라고 묵념조차 하지 않았어요. 자, 끝났잖아요. 그대 4월 이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완벽한 인간인지 아나무인이죠. 모를 존재의 현실입니다. 자, 전두환 손자 지금 오늘도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죠. 이데일리입니다. 네, 전두환 손자 박상아 이어 친모 폭로. 윤석열의 당선 기뻐한다. 정치적인 발언도. 처음 봤던 쇼츠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윤석열의 당선을 기뻐하고 있었다. 집안 식구들이. 왜? 덮어줄 것이므로.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미국에 혼자 거주하고 있지만 회계 법인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 태능에 있는 육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상황에 잘 알아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거 한번 전우원 씨가 말하는 윤석열에 대한 거 쇼츠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기네들의 범죄를 감춰줄 사람인 걸 아니까. 검찰총장 하시던 분 아니었나요? 검찰총장이래요. 지금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되고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이. 저희 아버님은 목사라는 프레임을 사용해서 착한 척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 아들 뻘이라서 아무리 독재자의 후예지만 개인적으로 참 많은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이제 새엄마 들어오면서 엄마가 고통 속에서 암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가지고 계속 장기 제거 수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빠와의 불신, 그러면서 이제 우울감이 생기고 고통이 축적되면서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핍진하게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이제 비로소 남의 고통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남들한테 고통을 안겨줬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전두환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제가 어제부터 계속 밤새가면서 저도 방송을 봤는데 상당히 피로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판단은 대단히 명확하다 하는 점. 그래서 조선일보 등은 아버지 전재용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무슨 뭐 정신과 쪽에 문제가 있어서 햇소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발언하고 있다 하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저희가 워낙 방대한 얘기라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의 말을 더블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게 남았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 우원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20년 전에 현장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분의 발언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신뢰성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또 그런 옛날 자료 MBC 뉴스 화면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2부 광고 전해드리고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디메르 갑니다. 동안 피부 골든타임 매일 챙기고 계신가요? 40, 50대가 넘어가면 피부가 급격하게 처지고 윤기가 없어지며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매일매일 감소되는 피부 속수분과 탄력 성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디메르 DD크림은 깐깐한 임상시험을 통해 사용 하루 만에 속탄력이 개선되고 피부 속수분을 높여주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임상시험은 물론 식약처 고시 주름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동안 피부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DD크림 글로벌 혁신 기술로 선정된 주디메르의 독보적 흡수 기술. 바르는 매일이 달라집니다. 참, 주디메르의 불만족 시 100% 환불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디디크림. 네, 주디메르 신상. 이게 네. 이 주디메르 신상 요거 확실히 다른가 봐요, 이게. 전에 없던 종류의 그런 제품. 사실 이거는 그냥 이게 선물하실 때도 혹시 뭐 수분크림 있는 거 아니야? 영양크림 있는 거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런 것들을 다 바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커버해주는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세워주는 크림이고 그리고 이거를 발랐을 때 피부가 즉각적으로 뭔가 광택이 난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뭐 다음날 바로 효과를 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르자마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로 네. 발라보자.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화장처럼 이제 뭐 바르고 나서 뭐 씻어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바르시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기초 제품하고 다 마무리하시고 그 후에 디디크림 바르신 후에 그 위에 이제 뭐 선블럭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너 왜 하시면 이렇게 돼요. 목을 자꾸 이렇게 발라? 근데 이게 원래 목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진짜요? 네. 지금 그렇구나.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것이 목입니다. 진짜? 네. 그렇구나. 목에 발라주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뭐 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느낌 자체가 꽃향기가 나거든요. 향의 느낌이. 그쵸. 그래서 그 우리가 꽃집 들어가면 약간 플레음 이런 거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향. 딱 그 네. 티트리 느낌입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만나실 수 있냐면 포털에 주디메르 치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주디메르 치고 있는데요. 자, 들어가면 맨 위에 사이트 있습니다.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 요거지, 팝업 3.3 창입니다. 이벤트 요거. 네. 요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리프팅 키트에 선크림에 디디크림 그러니까 주디메르에서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대표 사랑해 선수들. 주셨던 그런 네. 제품들 3개를 6개, 2개씩 해서 6개 세트로 해서 리프팅 키트 2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20만 원 정도 만들어주셨어요. 세이브하는 겁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상품 후기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하나 올려주셨네요. 좋아요. 네, 고발뉴스 보고 고민하다 구매했습니다. 며칠 사용했는데 눈 밑 주름이 확실히 나아졌다. 눈과 입과 이마도 골고루 바르고 있는데 양이 충분하다. 몇 달 후가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딱 2주만 지나시면 바로 효과 보실 겁니다. 피부에 싹 스며든다. 좋습니다.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건 꼭 사야 해. 네. 속건조가 줄어든다라는 네, 자, 거. 어떻게 만나실 수 있나요? 네, 주디메르라고 검색하시거나 070-4727-821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주디메르 사용 후라도 나 안 맞아.
나 싫을래. 뭐 그러면 그러니까 구입하신 지 일주일 이내에 사용한 제품이라도 나 이거 환불받을래요라고 하면은 주디멜에서는 조건 없이 일주일 안 된 제품이란 무조건 다 환불해줘요. 네. 좋습니다. 자, 주디메르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평간보입니다. 매일매일 10만 회 이상 움직이는 관절, 점점 무릎을 굽히기 힘들고 어깨 허리가 불편하다면 관절과 연골을 위한 보약 평관보를 드셔보세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인 MSM과 NAG는 관절의 통증 및 기능 개선에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제약 전문기업 중해제약에서 생산해 꼼꼼하게 품질 관리합니다. 내 관절을 위한 선택 평관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격 할인 및 서비스 제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검색창에 고발뉴스 평관보 이벤트를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1588-3831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자, 평관보. 편안한 관절보입니다. 네. 이성 기자님 드시고 계시고요. 지금 연골이 마모되면은 이게 어깨나 이런 데 뻐근하고 뚝뚝 소리 나고 앉거나 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리고 이게 관절이 아프거나 불편한 병원 가도 그냥 이유가 없다.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라. 이런 얘기만 듣고 돌아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요즘에 뭐 미디어마다 평간보류의 이런 관절 제품들이 많이 보호제. 팔리는데 사실은 이게 관절이라는 게 안 아프기 전까지는 거기에 관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삶의 질이 완전 최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처럼 남들 다 먹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편안한 관절 보호. 그만큼 이 제품이 좋으니까 이게 수요가 유명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팔리는 겁니다. 광고한 제품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드시면은 그 광고비를 내주는 겁니다. 그럼요. 아티스트들이. 이게 스타들한테도 네. 가지만 맞아요. 이게 매스미디어에서 광고 지간을 살려면 정말 비싸거든요. 네. 고발뉴스는 저렴하게 저희가 평간보 효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중해제약에서 엄선한 성분들로 꽉 채워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평관보 2포씩 드시면 부드럽고 유연한 관절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도 하고 있다면서요. 더구나. 네, 3월 한정 특별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내용은요. 일단 55% 특별 할인가 적용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면역력 그리고 근력 향상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힘포유 플러스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정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1588-3831 전화 주시거나 고발뉴스 평관보 이벤트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발뉴스 평간보 이벤트 제가 쳐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빵 뜹니다. 쿠팡 고발뉴스 평간보 이벤트. 쿠팡에도 있구나 이렇게. 민동기 책이 왜 되지? 연관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1588 네. 3831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2부 마지막 광고는 여러분들 코어업이네. 상쾌한 아침을 원하지? 매일 아침 피로 극복 코어업. 활력 넘치고 싶지? 매일매일 활력 충전 코어업. 면역이 필요하지? 하루하루 면역 관리 코어업.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르기닌 아연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모두를 위해 하루 두알 코어업 2+1 추가 증정 이벤트 놓치지 말지. 보시는 화면은 고발뉴스.com 화면입니다. 여기서 엉덩이를 보이고 있는 남자가 전데요. 이거 보니까 세 번째 개인전 광고 홍보 기사를 우리 김미란 기자 바쁘신 분인데 구태여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사의 압박에 못 이겨 쓴 거죠? 아니, 알아서 그냥 써준 거야. 고맙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오픈이 이제 29일인데요. 네. 인사동 초입에 있습니다. 인사 아트 갤러리에서 여러분들 만나실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화면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30년 동안 검찰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 공소장, 뭐 체포, 이런 관련된 다 검찰, 경찰에서 온 구인 관련 서류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쫙 펼쳐가지고, 되게 다양한, 재미있는 작품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놀러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검찰 때문에 열받는데 스트레스 좀 푸시고, 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발뉴스.com에서 고발마트 가시면 네. 바로
제품 이름이 뭐라고? 코어업. 아, 만나실 수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한마디로 어떤 제품입니까? 네, 이게 영양제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막 찌뿌둥하고 막 몸이 너무 무거우면 하루 종일 누구야? 아유 부끄럽게 또 제가 아. 네. 이거 오창석 씨인가요? 이분의 가슴이 더 큰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유, 네. 저 포샵 해가지고 안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활력 충전 네. 코어업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음.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면역에 대한 기능을 하려면 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비타민이라든지 에너지 생성을 위한 그런 성분들을 가진 영양제를 챙겨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성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영양제를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코어업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자, 코어업. 요게 이벤트가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정기 배송을 받는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정기 뭐가 배송 있다면서요? 이벤트를 신청을 하시면 음.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코어업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래도 이제 2+1을 하지만 정기 배송으로 신청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정기 배송은 코어업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는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발마트에서 2+1으로 해가지고 3통을 한번 구입해서 먹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배송으로 하면 2+2. 네, 그렇죠. 그러니까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 네. 여러분들 선택 맡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 영양제 요거 코어업 하루에 2알만 드시면 다른 거 드실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으니까 꼭 한번 코어업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두환 손자 폭로. 저희 고발뉴스에서 쇼츠를 만들어드린 이후에 KBS와의 인터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권, 검사 정권이 기본적으로 전두환을 정치적 멘토로 삼고 있잖아요.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대통령이 된 선수야. 그러니까 전두환 일가가 봤을 때 너무 땡큐지. 자기네 비자금도 더 이상 추궁하거나 캐지 않겠다라고 환호를 불렀다는 그 얘기를 또 KBS에서 다시 합니다. 보시죠. 자, 요 내용인데요. 씨가 나라를 운영하고 부정부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당선됐을 때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 정권들에서는 하루에 몇십 개, 몇백 개씩 기사가 나던 저희 집안에 기사가 요즘은 거의 나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까발리기 전에는 정말 우리 집안이 어디 갔지? 인터넷에서? 라고 이해할 정도로 관심이 사라졌. 지금 윤석열 씨가 나라를 운영하고 부정부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당선됐을 때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 이 범죄자들이 범죄자를 더 잘한다.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두환 일가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관련된 범죄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들을 수사하고 단속해야 되는 검찰에 대해서 항상 더듬이가 발달돼 있겠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박수.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목만 일단 쭉 간추려 드리면서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 요거는 일요시사 기사인데요. 네, 깜짝 폭로, 전두환 손자 메신저 인터뷰, 가족 비리 내 계좌 추적이 답이다. 그러니까 내 계좌만 추적하면 자기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내 계좌를 추적하라. 본인이 뭐 수사 받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계좌를 추적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다양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를테면 뭐 전두환이 학살자다. 검은 돈으로 일가들이 호화롭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연희동 집 안방 옆 금고가 있는데 슬라이드 문을 열면 거액의 현금과 채권이 있다. 여기에
바리바리 현금 그 쇼핑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손님들 오거나 용돈 줄 뭐 사람 그 있으면 용돈 줄 사람 있을 때마다 그게 나간다 하는 내용이고, 미국 유학 비용, 연희동 일하는 아주머니 등 가참용 계좌를 통해 송금되고 있다.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조사를 해야죠. 인지 수사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유학원 답안지 유출 부정. 그러니까 야, 유학원 별걸 다 했네요. 그렇죠. 유학원 네. 그 원장 얼굴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입시 관련 부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다 돈의 힘이다. 더러운 돈의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큰아버지 전제국 미디어 분야 불법 재산 형성 시공사, 제가 말씀드렸죠. 시공사와 파주에 있는 허브빌리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법인이 있고, 저희 고발뉴스 옛날 MBC에서 이 전제국의 출판사가 가지고 있던 땅 중에 일부를 저희가 비자금이 원천이라는 걸 확인해가지고 적발해가지고 국고로 저희가 환원시켰던 그 땅도 시공사 땅이었습니다. 차남 전재용은 부동산 분야 준아트빌,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요. 삼남 전재만 같은 경우는 나파밸리 와이너리, 네. 다나 에스테이트 등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공사 준아트빌 그리고 다나 에스테이트 기왕에 이 검찰들이 신용만 냈던 사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들어가서도 비자금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검찰이 거의 40년 지기 정호영 봐주듯이 그냥 훅 훑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과거부터 보유하던 다수의 채권 등 환전, 요게 이제 이른바 연희동 자택 금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사실 최태민이 과거 논현동 집에 살면서 거의 한 7, 8평 규모의 안방 뒤쪽에 있는 금고를 관리했고, 거기에 골드바를 비롯해서 각종 채권 뭐 이런 CD 양도성 음액 뭐 예금증서 같은 걸 가지고 네. 있었다. 그리고 지하에는 운보 그림 등 수백 점의 명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고발하고 최태민 씨, 최재석 씨 아들이 특검에다 다 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제보도 했고. 이런 거 하나 수사 안 했어. 박영수가 최순실 봐주느라고 지금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네. PD수첩에서 보도해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지금 언론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최순실. 아니면 최서원. 자, 그리고 하나 더. 모친 얘기도 합니다. 엄마와 외할머니 통해서 부동산 매입 등 동산타. 엄마 쪽으로 이 아빠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순자, 턱범의 애입니다. 이순자가 돈을 많이 쐈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전재용. 전재용이 지금 이민 방식, 이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먼저 영주권을 땄는데 시민권을 따도록 해가지고 좀 더 용이하게 시민권을 확보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덜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최순실 국민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이제 쭉 이런 새롭게 이번에 나온 자료들을 정리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잔다리로 보면 오면 여기 근처예요. 여기 잔다리로 바로 옆인데 네. 서교동. 이 경호원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 자기 형 우성 씨와 본인 우원에게 주식 자산을 양도했다. 그리고 감옥 갔다 온 전재용이 모든 주식을 다시 뺏어서 세 번째 와이프 박상아한테 양도하라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사인했다는 거야.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분노했겠어요. 지금 보면 우원 씨 입장에서는. 여하튼 이것도 결국은 이 웨어밸리 측으로부터 계속 그 금전적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 자금 흐름을 이 내 거 전우원 내 개인의 것을 추적해도 충분히 돈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다.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게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순자가
회유를 계속 하나 봐요. 네, 이순자 씨가 전 우원 씨에게 할미품으로 와라라고 하면서 이 포노전을 막으려는 이런 걸 그런 SNS를 카톡. 보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연희동 지하에 이런 골프장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개인 스크린 골프장이죠. 골프장. 네. MBC에서 제가 전두환 추적을 10여 년 동안 하면서 매일 가니까 아예 그 전두환 차량 운전하시던 분들을 비롯해서 경찰 내부에서 저한테 제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게 뭐 이런 위락 시설이 있고 그 안에 뭐 전두환 흉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저렇게 골프장까지 차려놓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마약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 주변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군에서 사실 검토에 들어가겠다. 그 두 분이 이제 군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전우원 씨가 말하는 것들이 신빙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어느 걸 딱 들으면서 알았냐면 이 배드민턴 얘기를 하면서 저건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빙성 되게 높다. 따라서 다른 진술들도 대단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전우원 씨가 어렸을 때 기억을 회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 전두환이랑 배드민턴 치는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일요일에 저희 가족은 일요일마다 배드민턴을 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SFS Seoul Foreign School인가? SFS Seoul Foreign School SFS 서울 외국인 학교의 운동장 시설을 저희 가족이 매주 일요일 오전 몇 시간 동안 그 공간을 다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당시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들 다 초청해서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다 레슨을 받고 같이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현금으로 최소 100만 원씩 개인당 매주마다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 댁에는 항상 현금 뭉치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가방 한가득 현금 뭉치들이 그것들을 이제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들고 이제 사람들한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드민턴 이야기인데요. 실제 2004년이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내부 연희동 내부에 있던 한 분의 제보를 받고 잠복을 한 끝에 이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우원 씨가 그 보도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데 정확한 배드민턴을 쳤던 시점 같은 걸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기자들이 묻는데.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시라고 제가 한번 이 영상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우원 씨의 진술이 어떻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권 안팎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다른 때문입니다.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독재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전두환 씨, 그 전두환 씨의 위세는 그의 일상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연희동 전시집 근처의 한 학교. 전두환 씨는 일요일마다 이곳에서 배드민턴을 친다고 합니다. 학교 체육관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찰들이 출동해 염화칼슘을 뿌리고 청소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경찰이 체육관 주변을 청소하는 동안 승용차들이 속속 도착했는데요. 체육관 입구에서 대기하던 경호원 2명이 정중히 맞이하는 한 대의 승용차. 전두환 씨가 배드민턴을 치러 나타난 것입니다. 전 씨 옆으로 이순자 씨도 보입니다. 이날 전 씨 부부는 2시간가량 운동을 했습니다. 전 씨가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간 자리. 경찰들이 다시 매트리스를 치우고 있습니다. 저기 오신 분들은 누구예요? 같이 오셨어요? 예, 저기 경호원. 전 씨가 운동하는 데까지 경찰이 수발드는 이유를 듣기 위해 다가가자
경호원이라는 사람이 이내 막아섭니다. 뭘 자꾸 물어봐요? 아니 전두환 씨가 여기 오신다니까는. 전두환 씨 오셨으면 오셨고 그런 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얘기 자꾸 물어 애들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전 씨 일행을 바로 쫓아가 취재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방해가 더욱 거세집니다. 재영 씨 계좌금이 전두환 씨가 아닙니까? 지금 나가시라니까. 과잉 경호를 하시니까 그렇지. 무슨 과잉 경호? 금요일에 내보내지 마세요. 이번에 전경들이 전두환 씨 시중 굴는데 그래도 돼요? 누가 지시합니까 이거? 우리 전경들이 전두환 씨 매트 깔라고 지금 분양와 있는 거예요? 자, 야, 그래도 대단하네. 이때부터 또 전두환 씨라고 딱딱.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전두환 씨라고 얘기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거기다 표현했었거든요. 이때도 전두환 씨라고 하셨군요. 네. 대단합니다. 아유, 절대 안 됐죠.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도 안 불러봤어요. 집권 시절에. 근데 여하튼 간에, 보신 것처럼 2004년 1월 상황인데, 우영 씨가 되게 어렸을 때 본 거야. 그 실제로 저렇게 전체 안에 네트를 깔았네요. 두 개를 두 곳에서 경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전두환 무릎 보호하려고 깔아준다는 거야, 애들을. 우리 군대 간 우리 자식들이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MBC에서 저 고발하고 나서는 이제 서울 포린스쿨 저기 대관을 금지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그렇다면 우영 씨는 2004년 1월 8일 이전에 아마 배드민턴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돈을 나눠준다고 그랬잖아. 끝나면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같이 치거든요. 그리고 뭐 가수들도. 그러니까 수고비 개념. 수고비고 이문세 씨인가 누구도 가수도 같이 와서 많이 쳤다고 들었어. 근데 여하튼 간에 이문세 씨 뭐 특정한 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돈을 나눠줬다. 맞는 얘기야. 왜냐면 저한테 이 제보 주신 분도 운전기사였는데 이 경찰들이 일을 이렇게 시키잖아. 네. 그렇잖아. 네. 그리고 파티하면 웨이터 복장을 입혀가지고 전경들한테 와인 시중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저 가든에서 파티하면.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력인데. 군인들한테 이거 시킨 거잖아, 한마디로. 네. 그분들은 세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적지만. 그러니까 여하튼 절기 때 명절 때마다 그렇게 돈 그냥 그 경찰이든 운전수든 뻥끗을 안 해. 아까 저 경찰들이 90도로 인사하는 거 보셨죠? 네, 들어왔을 때. 그 트렁크에다가 이 쇼핑백으로 그렇게 현금을 계속 던져준다는 거야. 그건 제 진술이랑 똑같잖아, 지금. 맞아요. 제가 취재한 거랑. 그러니까 저 우원 씨의 네. 직원이. 진술과 기억이 대단히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결국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저 취재하다 결국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받게 됐거든요. 저게 왜 공무집행방해예요, 근데? 경찰들 이거 막는데 들어갔다 이거지. 야. 그래서 뒷수갑 차고 결국 체포가 됐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우원 씨가 부패한 검사 정권이 들어서서 자기들은 환호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맨날 가서 전두환 씨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맨날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체포하도록 한 거야. 근데 제가 확실히 검사들이 비호하고 있구나, 검찰이 느낀 게 말도 안 되는 혐의잖아요. 저랬다고 저를 체포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현직 기자를. 근데 검찰 단계에서 저는 그냥 무혐의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공무집행 방해로 1년을 구형했어. 당연히 무죄 나왔을 거 아니야. 네. 2심에서 똑같이 1년 구형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검사님, 서부지검 검사한테 물어봤다니까? 나 그때 MBC 기자니까, 출입 기자였으니까, 얼마 전까지 친했어. 왜 도대체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걸었냐고 그랬더니, 위에서. 검찰 상층부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한다고. 전두환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들이 보기에는 그때만 해도 검찰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검찰의 주류를.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6년 만인가 무죄가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안 내. 바로 그게 검사 정권의 현주소고, 기본적으로 검사 정권 뭡니까?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하는 정권이거든. 근데 빨갱이를 핑계로 광주 시민들을 압살했던 빨갱이 사냥의 대부잖아, 전두환이. 그러니까 이 공안검사, 특별검사들이 주축이 된 검사 정권이랑 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은 전두환을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원 씨가 윤석열까지도 적대시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우원 씨와 컨택을 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 계속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씨. 네, 일단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과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제 메신저를 더럽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뭐 정신병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 것이고 이거를 계기로 이제 더 많은 그 고구마 줄기 엮듯이라고 하죠. 많은 이제 비리들이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또 이제 고발 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고발 뉴스에 많은 후원과 구독,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씨. 네, 저도 고발 뉴스 후원 것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전에 이용대 배드민턴 선수가 스타킹이란 프로그램 나와서 전두환이랑 배드민턴 쳤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맞다. 네. 그 얘기 들으니까 다 진실이었구나. 근데 어쨌든 지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뽑아서 전용해서 불편하니까 현금 다발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현금 다발로 들고 다니는 거죠. 꼬리표가 안 붙으니까 누구한테 주면은. 그 돈이 다 국민들 돈이었다라는 생각하니까 여전히 분노하고 배드민턴 선수들의 용기 있는 증언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히 쳤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지금 시민들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네. 윤석열이 애국가 중에 경례를 패싱했다. 아 지금 일본은 가서 네, 애국가 나오는데 가슴에 손을 안 얹었다는 거예요. 저거는 그렇게 여러 번 실수를 했으면 좀 배워서 지금 이건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숙지를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실제 이번 일정은 애국가가 나오는데 손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내 나라는 일본이야. 야, 중심 같은 게. 그냥 눈물 나오려고 그럽니다. 화가 나서. 여러분들, 윤석열 검사 독재 반드시 여러분들 퇴진시켜 주시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